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2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 이어서 감각기계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감각기계 결합용어, 약어 살펴보는 시간 갖고 귀 구조, 눈의 구조, 그 다음에 증상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복습 잠깐 하는 의미로 귀와 눈에 해당하는 약어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그 감각기계 귀나 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용어가 길다 보니까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AT,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AU라고 해서 그 오리스, 그래서 이제 귀에서 덱스터 오른쪽이냐 시니스터 왼쪽이냐에 따라서 AT, AS 약어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유니타스라고 해갖고 오리스 유니타스, 그래서 AU 하면 양쪽 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실무를 하든 아니면 이제 뭐 케이스 질병 분류를 하든 이 약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AOM, 그 다음에 COM, EOM 해가지고요. 오타이티스 메디아 중이염인데요. 이 중이염에서 어큐트냐, AOM이냐, 아니면은 클로닉 오타이티스 메디아 같은 경우는 만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COM. 자, 그 다음에 external 해서 이제 외 중이염이라고 해서 EOM이라는 단어를 약어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SP라고 해가지고 슈프레이티브 파이로타이티스라고 해서 그 화농성 이하선염인데, 이 이하선염 같은 경우도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ASP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어링 로스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이런 이제 뭐 난청, 아니면 이제 귀머거리, 뭐 청력 상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할 때 히어링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난청 같은 경우도 컨덕션, 전도성 난청일 때는 CHL이라는 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크리얼, 우리 이제 그 와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도를 이제 그 나타내는 요 그 와우 기관이 있잖아요. 그 코크리어 임플란트라고 해가지고 와우 이식.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히어링 로스 되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듣기 위해서 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CI 코크리어 임플란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맥실러리, 우리 상악이죠. 맥실러리 사이노사이티스. 그래서 상악동염인데 크로닉으로 왔기 때문에 CM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ENT, ear, nose, throa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비인후과라고 해서 오토 라이노 라링골로지라고 해서 오토 귀, 라이노 코, 라링고 인후 로지라고 해서 오토 라이노 라링골로지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요 ear, nose, throat 그 ENT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처치나 수술 용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FESS라고 해서 펑셔널, 기능적이죠. 그 다음에 엔도스코피, 내시경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이너스 무슨 동을 사용할 때 사이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서저리, 수술 방법. 그래서
펑셔널 기능적, 엔도스코피 내시경적, 사이너스 동 서저리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FESS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AOM, COM, EOM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타이티스 메디아라고 해서 OM이라고만 쓰면 중이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M에다가 얘는 뒤에 붙였죠. effusion, 삼출이 포함된 그 중이염 같은 경우는 otitis media with effusion이라고 해서 삼출성 중이염, 그러니까 중이염이 있는데 뭔가 이제 effusion이 흘러내리는 이런 염증을 얘기를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C를 뒤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플루런트 크로닉이라고 해가지고 만성 화농성 중이염. 그래서 만성 화농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요 PC를 앞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ENT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ENT 또는 뭐 OL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무호흡증 수술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OSA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O는 obstructive, 폐쇄됐다. 그 다음에 sleep, 수면할 때 apnea, 무호흡증이다 라고 해가지고 obstructive sleep apnea 같은 경우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OSA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NS도 많이 사용하는 약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파라나이잘 사이노사이티스라고 해서 부비동염. 예. 자, 그 다음에 또 SOM 같은 경우는 serious 장액성 오타이티스 메디아. 그래서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그 귀에 해당하는 약어에서 중이염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중이염은 말 그대로 중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URI. 예. 뭐 우리 UT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독에 감염할 때 UTI라고 사용을 하고, URI 같은 경우도 upper respiratory infection이라고 해갖고 그 상기도 감염을 얘기를 할 때는 URI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귀에 해당하는 이런 약어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눈에 해당하는 약어 또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디옵터, 이제 그 감각기계에서 디옵터에 대한 검사 방법도 뒤에서 나올 텐데, 이 렌즈의 굴절류, 그러니까 굴절류를 나타내는 검사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렌즈의 굴절류를 나타내는 단위 자체를 디옵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EOM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눈이잖아요, 그죠? 예, 눈 같은 경우는 eye of mo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eye of motion, 그래서 안구 운동을 EO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는 extra ocular movement. 예, 그래서 얘도 이제 바깥쪽 안구의 운동을 나타내는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수정체 낭외 적출술하고 수정체 낙내 적출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내장 수술 같은 거 할 때 백내장이 이제 수정체를 이제 그 적출을 해야 되는 적출을 해서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요때 C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카탈락트 익스트랙션이라고 해갖고 CC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엑스트라 캡슐란지, 인트라 캡슐란지라고 해가지고 캡슐 낭의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ECCE 또는 ICCE,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내장 수술하는 방법 중에 또 요 방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ECCE, ICCE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압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글라우코마, 녹내장 같은 경우도 그 안압이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요 질병 중에 하나가 글라우코마 녹내장인데, 이 녹내장 같은 경우도 안압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트라 오큘라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안구 안쪽, 인트라 안쪽의 프레셔 압력이라고 해서 안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섹이나 라식 수술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LR이라고 해서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해서 빛 반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빛 반사 같은 경우는 퓨필 동공의 빛 반사를 통해 가지고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ODOS 그 귀에 해당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AD 뭐 AS.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ODOS 같은 경우는 oculus. 예, 그래서 눈의 덱스터 오른쪽이냐, oculus의 시니스터 왼쪽이냐에 따라서 OD, OS, OU, 유니타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ocular unitas.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귀 하는 거 하고 눈 하는 거 하고는 이제 이 오큘러스만 바뀌어서 이제 그 A냐 O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하는 약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VA는 Visual Acuity라고 해갖고 시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비주얼 어큐티 시력인데요. 이 어큐티가 뭐 예민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눈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력이라고 해서 VA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S, C 위에 이제 위에다가 이제 슬러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S 같은 경우는 without 뭐뭐 없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with C는 뭐뭐 with 같이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collection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한 시력이냐 교정을 하지 않은 시력이냐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그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는 시력인데요. VF 같은 경우는 field, 시야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시야 같은, 뭐, 왜 이렇게 너는 시야가 좁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면이 뭐 좁으냐, 그러니까 넓게 바라볼 수 있느냐, 뭐 시야 같은 경우는 Visual Field, VF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하고 눈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external ear, 외 이가 있고요. 겉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middle ear, 중이가 있고 가운데 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nner ear, 속귀 또는 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귀는 이렇게 바깥쪽, 가운데, 안쪽 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여기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겉귀 같은 경우는 여기 귓바퀴가 있었고요. 요 귓바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귓바퀴, 그 다음에 외이 귓구멍이 있고요. 그래서 귓바퀴 같은 경우는 음파를 모아서 귓구멍으로 이제 음파를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청소골, 그래서 고막, 티파니하고 청소골하고 유스타키오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 같은 경우는 이제 음파를 느끼고 청소골로 진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고막이고요. 청소골 같은 경우는 고막이 진동을 증폭시켜 가지고 달팽이관에 전달시키는, 여기 달팽이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스타키오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중위에서 인후드로 가는, 그래서 가운데 귀와 목구멍을 연결을 해주고 또 가운데 귀와 속귀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유스타키오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귀, 여기 네이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속귀 이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달팽이관이 있고요. 달팽이관에는 청신경과 청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방골이관에서는 회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청신경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의미를 파악하게 보내는 곳이 이제 요 이너이어, 속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달 경로를 보면 소리가, 음파가 발생을 해서 귓바퀴에서 음파를 모아서 귓구멍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중이염인 고막과 청소골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증폭이 되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서 이 청세포를 통해서 청신경을 통해 가지고 대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이런 경로가 되는 게 이 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귀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형을 담당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청감각, 평형 감각, 또 평형 감각에서는 회전이나 위치 감각을 같이 이제 그 담당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이제 코니아가 있죠. 각막이 있고, 각막 옆에 이제 그 컨정티바, 결막이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각막하고 아이리스, 홍채가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리스 홍채 같은 경우는 인종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요 안쪽에 이렇게 그 아이리스 안에 구멍이 되어 있는, 구멍이 있는 곳에 이제 퓨필, 동공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렌즈, 수정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이렇게 비트리어스 바디, 비트리어스 휴머, 초 자체, 이제 그 방수가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머큐라라고 해서 황반, 그 상이 맺히는 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안쪽에 레티나, 망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해가지고 옵틱 너브,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시각을 전달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약어하고 귀와 눈의 구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이어서 이제 그 진단 용어 기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뉴로마, 뉴론에 오마를 붙여서 신경종인데요. 뉴로마는 이제 신경종인데 어쿠스틱, 청각의 신경종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뇌의 신경 12신경 있잖아요. 그 중에 8번째 신경인 청신경에서 유래하는 악성 종양이다, 양성 종양이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어쿠스틱 뉴로마라고 해서 이 그 청신경종, 양성 종양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자, 우리 티나이투스, 이명, 우리 이제 주관적인 소리라고 했었죠. 이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티나이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티고, 우리 이제 현기증, 그 다음에 청력 소실, 히어링 로스. 그래서 이 양성 종양이기는 하지만 심하면 그 히어링 로스까지 되는 요런 이제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뉴로마인데 어쿠스틱 뉴로마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데프니스, 난청 또는 귀머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데프니스 같은 경우도 여기 사진을 먼저 잠깐 보면 요 미들이어, 그러니까 이제 중이 안쪽에 있는 거는 컨덕티브, 그 다음에 중이 뒤에 내이 쪽에 있는 거는 센서리 뉴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얘를 한번 자세하게 보면 그 난청 데프니스는 이 플레스비 노인에 해당하는 이제 플레스비큐시스라고 해가지고 노년성 난청은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quired라는 얘기는 이제 획득됐다, 뭐 습득됐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acquired deafness 같은 경우는 이제 습득됐으니까 선천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congenital이 아니고 acquired, 후천적으로 deafness, 난청이 온 거를 이제 그 acquired deafness라고 하고요. 앞에서 사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onductive, 전도성 deafness, 난청 같은 경우는요, 이 전도, 음파를 달팽이 관에 전달하는 가운데 귀의 귓속뼈, 우리 귓속뼈가 이제 청소골 또는 뭐 그 이소골이라고 해서 오디토리 오스클, 그 청소골의 문제나 아니면 팀파니, 고막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해서 요 난청이 발생을 하는 것을 그 conductive deafness, 전도성 난청, 전도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난청은 요 음파 전달, 증폭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위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ensory neural deafness라고 해갖고 신경성 난청을 얘기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성 sensory neural 이러다 보니까 달팽이 관하고 청신경의 장애로, 우리 달팽이 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그 약어할 때도 잠깐 했다시피 와우, 뭐 코클리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코클리어 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음파를 청신경으로 전달하는 뇌에 있는 요 그 달팽이 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청신경도 아까 요 뇌에서 그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낸다, 청신경을 보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서리 뉴럴 데프니스 같은 경우는 그 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면서 그 뇌에 있는 달팽이 관이나 청신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데프니스, 난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은 이제 중심, 중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센트럴 데프니스, 중추 난청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이도, 귓길이나 아니면 듣는 중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듣기 중추의 원인이 있으면은 이제 잘 듣지 못하는 요 데프니스를 센트럴 데프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 데프니스는 난청인데요. 이렇게 플래스비, 그 노년성이냐, acquired, 후천적으로 획득된 난청이냐, conductive, 전도성 난청이냐, sensory neural, 신경성이냐, 아니면은 센트럴, 중심부에 문제가 있는 그 원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서 나타나는 데프니스, 난청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congenital deafness, 그래서 이제 선천성 난청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에 해당하는 진단 용어를 볼 건데요. 이 눈 같은 경우는 선천성으로 오는 것과 퇴행성, degenerative, 퇴행성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아프키아, 네. 우리 A가 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F키아 같은 경우는 수정체 없음증 또는 무수정체증이라고 해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정체가 없는, 그래서 뭐 굉장히 드문 질병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요 선천성으로 이렇게 수정체 없음증, 에퍼키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포시아라는
콜로보마라고 해가지고요. 결손. 그래서 콜로보마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결손이나 결함이 되어 있는 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콜로보마 같은 경우도 선천성으로 와가지고 눈 조직이 결손이 됐거나 결함, 우리 퓨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컨제니탈 선천성인 질병이다. 자, 그 다음에 디제너레이티브 퇴행성 같은 경우는요, 예, 블레파롭토시스라고 해갖고 우리 이제 블레파로 이제 안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또 프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짐증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뭐 안검 하수증이나 눈꺼풀 처짐증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퇴행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요런 그 증상 질병 중에 하나. 그래서 요 안검 하수증 같은 경우는 블레파롭토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라지언. 이 사라지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립종, 뭐 콩다래끼, 뭐 이런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부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가 생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요 눈꺼풀에 그 아이리드, 눈꺼풀에 점액을 분비하는 샘 조직 중에 눈꺼풀 판샘의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덩어리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콩다래끼, 우리 뭐 다래끼 났다, 뭐 눈에 이렇게 뭐 덩어리 생기거나 막 이러면은 어디 뭐 눈에 염증이 있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요 사라지언, 네, 그래서 우리가 살립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콩다래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래끼가 이렇게 크게 났느냐 아니면 조그맣게 났느냐 뭐 이런 것들은 또 맹립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라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큰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눈꺼풀의 작은 덩어리라고는 하지만 맹립종에 비해서는 좀 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 눈꺼풀에 덩어리가 생긴 것을 사라지언, 콩다래끼 또는 살립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눈에서 진단 용어에서 카탈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백내장. 예. 그래서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렌즈, 수정체가 혼탁해져 가지고 시력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렌즈가 이 퓨필 뒤에 있잖아요. 예. 요렇게 여기가 퓨필이고 이게 렌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퓨필에서 봤을 때 렌즈가 이제 그 혼탁해지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그래서 눈동자 속이 희게 보이는 것을 카탈락트, 백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백내장도 거의 대부분 우리 그냥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카탈락 그 백내장도 선천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카탈락트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방사선에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백내장에 속하는 뭐 전신 질환이라던가 아니면은 만성 자외선 노출, 그래가지고 우리 그 눈부심 심한 날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거나 이러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여가지고 여기 렌즈, 여기 이렇게 수정체를 보시면 수정체가 여기 백내장 카탈락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체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카탈락, 백내장이 발생을 하면 빛이 이렇게 펴지면서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약어할 때 수정체 낭내 적출술과 수정체 낭외 적출술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수술 방법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는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출이 되는지 살펴보고, 또 얘를 이제 흡입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체 유화 흡입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